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거의 36도, 7도, 8도 오가는 그런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신경 쓰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학생들 많이 모이면 식중독에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세계 속에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잘했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습도 든든한 모습입니다. K방역, 세계 방역의 교과서다. 또 세계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있습니다. 역시 세계 전체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서로 간의 세력 대결, 패권 대결하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의 자존심 대결이 아주 큽니다. 그 와중에 북한마저 지금 굉장히 강한 톤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남북관계의 변수, 그리고 남북미 관계 향후의 방향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을 든든하고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되고요. 북한도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잘 지켜나가고 북한 시대에 걸맞게 변하라. 북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4일이죠.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남측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남북 간의 모든 연결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5일 그 다음 날이죠. 북한의 이 대남 선전을 하는 당국에서 또 다른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영 매체라든가 관련된 여러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온 것들은 조금 더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신문까지 나섰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섰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깊은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죠. 6월 9일입니다. 남북 간의 모든 연락선이 끊겼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도 북한이 받지 않고 북한이 그동안에 통일부 차원, 또 군 차원, 또 청와대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차원 이런 모든 연락선을 다 차단을 한 것입니다. 북한의 강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와 또 앞으로 도발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끌려다닐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 위주로 나갔던 잘못된 대북 정책. 과거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한국의 보수 정당들, 북한에 우리가 돈을 줄 테니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 소위 말하는 총풍론이죠. 우리 이 정부의 선거 여러 절차에 개입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수 정당이 보였던 모습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정이 불안해지면 그때 자신들이 정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총을 쏴달라는 총풍론부터 시작해서요. 아무런 대책 없는 강경론만 내세우는 그런 시작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게 도리어 공격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하지도 못하고 또 다시 개성공단 폐쇄하고 금강산 관광 폐쇄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은 보수정당의 강경론 위주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파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진행했던 햇볕정책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정책은 큰 성공을 거뒀나요? 아니면 큰 실패로 끝났나요? 보수정에서는 실패로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 그리고 평화와 화해, 번영의 대북 정책은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같이 남북 대화의 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고 그 기간에는 북한의 도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때는 연평해전에서 보듯이 당시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었죠. 북한을 격퇴하고 우리가 무력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우위에 서 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힘이 없고 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평화와 화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고 무조건 온정을 베푸는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전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를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대화의 차원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정치이자 외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 뭐라고 얘기하죠? 세계 최고의 병법가이자 서양에서도 존경하는 손자, 그가 쓴 손자병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가장 큰 승리다. 적이 지치도록 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승리를 끌어오는 것. 그래서 우리 편도 사상자라든가 또는 물적 피해를 입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 병법의 가장 최상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상대국을 포위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이런 힘들을 이용해서 이관계를 펼치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 그리고 자국의 병력을 증강하고 힘을 기름으로써 전쟁하지도 않고 이기는 그런 손자병법의 승리를 실제 전장에서 구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동양에서만 그랬나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최고의 병법가 클라우제비츠는 그렇게 얘기했죠. 전쟁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고 마찬가지로 클라우제비츠도 얘기를 합니다. 동서양의 가장 지혜롭고 승리를 얻어내는 데 능숙했던 그런 병법가들의 얘기입니다. 어리석게 전쟁하고 무수한 수십만 명, 수백 명 물적 피해, 우리 장병의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전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병법가들이 전하는 원칙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어땠습니까? 이라크에 쓸데없이 침공에 들어가서 무수한 미군들 죽었고 이라크에 수백만 명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라크는 초토화됐고 지금도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라크 침공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무수한 지금도 전비가 쓰이고 있고 희생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막아야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가? 일단은 남북관계에 경색 국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이미 이 선거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정하게 해제가 되지 못하고 북한은 국제관계, 특히 남북미 관계의 개선의 장에 나왔는데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하에 강경책을 내놓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북한의 기구를 띄워서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욕하고 인간 백정이다. 백두혈통이 아니라 후지산 혈통이다. 그리고 이복형을 죽인 인간 백정 뭐 이런 아주 거친 용어들로 북한을 자극하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기구를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은 전제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거기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욕설과 모욕 그리고 자극적인 언어로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사실은 뭐 듣기 정말 민망할 정도죠. 이런 대북 전단들이 계속 뿌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외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지도 않고 일부 소수 극우 진영에 이용당하는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극적인 언동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막아야죠.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적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자극받아서 도발해서 우리 적병적의 국민들이 죽고 우리 장병들이 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탈북민들이 질까요? 우리 애꿎은 장병들의 목숨, 적병적의 우리 국민들이 포격을 당해서 무수한 사상자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대북전단 뿌리고 자극했던 이 탈북민들이 질까요? 질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을 방조하고 이들을 국회에 보내고 했던 미래통합당 보수정당들이 질까요?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힘의 우위를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병력의 문제, 또 군사기술의 문제, 무기의 문제. 우리는 북한을 언제든 격퇴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군사력을 갖춰야 됩니다. 북한이 꿈쩍할 수 없게 우리의 힘을 길러야죠. 더불어서 북한이 대화와 개방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전쟁 일으켜서, 그래서 남북이 파탄이 나면 누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마 뒤에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 한반도 위기 때마다 일본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가 아니죠. 국가 간의 관계, 이것은 평화로운 외교를 펼쳐서 국민들의 번영과 행복,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 있게 압박할 부분은 압박해야 됩니다. 대신에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임산부들이, 노약자들이 질병 치료를 못해서 죽어가고, 코로나19로 죽어갈 때 결국은 우리가 통일됐을 때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그들에게 병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정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죠. 어리석게 북한만 자극하고 강경책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태도야말로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붙이는 위적 행위이자 범법 행위입니다. 이들은 단호하게 남북관계에 관련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빠질 텐데요. 당연히 이뤄야 되겠죠. 그리고 2018년에 이루어진 9.19 남북 군사 합의서, 바로 2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고, 북한도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탈북민들이 보낸 쓸데없는 대북 전단 때문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지금 파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그런 위세라든가 또 미국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발을 막아야 되고, 도발을 일으킨다면 강력하게 보복하고 응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고 또 상황을 엄중하게 통제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되 북한의 민간 교류,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해두는 것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이 너무 뒤처져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탈북민 행렬들이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모든 정권의 붕괴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도발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역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동안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우리에게는 안보와 번영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차별당했던 금리라든가 국제금융이라든가 경제에서 차별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일정하게 잘 커버를 해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원칙 갖는 정책을 펼쳐야 되고요. 북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독재 상태로 계속 갔을 때 북한이 앞으로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북한도 개방과 개혁의 장으로 나와야 되고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당분간 과도기가 있겠지만 북한 체제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북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21세기에 과거 1950년대, 60년대 같은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변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협력 속에서 북한이 선순환의 그런 순조로운 이행기를 가져가면서 변화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일부 소수 기득권층은 이에 대해서 반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힘으로 일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 원칙 있는 대북 정책 펼쳐라. 북한 21세기에 걸맞게 정신 차리고 개혁 개방의 장에 나와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남북 간에 계속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주대토입니다. 수주대토. 수주는 뭐죠? 지킬 수 구루터기주. 구루터기를 지킨다. 대토 기다릴 때 토끼토. 토끼를 기다리면서 이제 뭐 여우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토끼를 그루터기에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토끼를 찾아다녀야죠. 제자리에 앉아서 과거의 전례라든가 또는 자신들의 생각에 틀에 박혀서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지금의 북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수정당과 탈북민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도 수주대토입니다. 아니 그렇게 북한 자극해서 전쟁 나면 우리 국민들 목숨을 잃고 큰 전쟁으로 비화돼서 한반도가 전체가 공멸의 위기에 놓이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수주대토의 그런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대에 걸맞게 변화하고 가치를 이제는 21세기에 걸맞게 전달해 가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전 세계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인정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명언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법의 정신, 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가치를 전달했던 몽테스키에라는 프랑스의 법학자가 있었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국은 사치로 멸망하며 전제주의 국가는 빈곤으로 멸망한다. 공화국은 지나친 사치, 자본이 극대화되고 그러면서 부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남용하다가 망한다는 그런 상황을 몽테스키는 경계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우리 사회도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골프 치러 외국산 골프채 들고 희낙낙거리면서 비행기 타고 외국 갑니다. 어려운 이들은 단칸방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에서 봤죠? 단칸방에서 삶의 질은커녕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다가 성북동이나 송파구의 그 모녀 사건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치로 멸망해서는 안 되겠죠. 북한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빈곤 때문에 멸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굶어 죽고 아사 상태 나오고 코로나19 질병 이것 다스리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죠. 몽테스키에가 얘기했던 공화국은 사치로 멸망하고 전제주의 국가는 빈곤 때문에 멸망한다. 북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양극화 해소에 정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또 하나 존 스튜어트 밀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죠.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다. 개개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이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느냐. 개개인의 가치가 고양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거죠. 그런 국가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은 그래서 국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가의 가치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가치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개인들이 행복할 때 국가도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할 때 개인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전해드리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정말 철학자이죠.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는 갓난 아이의 질병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홍역이다. 자기 민족만 챙기다가 국제사회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나 미국 행태가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에만 힘을 집중하고 다른 나라들 돌보지 않고 미중 무역 전쟁 펼치다가 정말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제주의 시스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런 세습 독재 체제로 계속 안주하다가는 북한도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변해 가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변해 나갈 때 북한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과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을 배려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혈육을 믿고 움직일 때 북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북한 도와줄 나라가 누가 있나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산가족들, 우리 남쪽에 있는 많은 가족들, 혈육들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줄까요? 미국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주둔한 군사병력 놓고도 주한미군 감축 얘기하고 자기들 경제적으로 도움 안 되면 독일에 또 있는 미군도 감축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돕겠습니까? 북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족이고 혈육인 대한민국을 믿고 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새 항아리를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시인 얘기처럼 제대로 하늘을 봐야죠. 항아리에 가린 어리석은 개구리처럼 우물 모습만 바라보고 평생 살아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 끊임없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 평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보이면서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코리아는 동방의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K방역, K민주주의, 모든 것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생충 아카데미상을 석권했고 BTS 방탄소년단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북한 꼭 변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손잡고 세계사 속에 큰 거보를 남기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탈북민들의 저 어리석은 행동들, 전단 뿌리고 비하했다가 자칫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저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시고 또 법을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수주대토의 행동들 바꿔내야 됩니다. 그런 멋진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